네, 시장이 아주 훈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6만 9천 달러 찍고 지금 살짝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지, 벌써 6만 8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시세를 좀 봤더니 벌써 6만 8천 달러야? 라는 생각을 제가 얼핏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다, 6만 9천 달러 갔다가 지금 리테스트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5만 8천 달러 찍고 6만 8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리테스트 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 흐름 순조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대선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이후에 겹쳐질 금리 이슈까지 그 시너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10월 잘 마무리하고 11월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임팩트이자 또 엄청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일단 이전 사이클 고점인 6만 9천 달러를 터치했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6만 9천 달러에서 1000 달러, 그리고 6만 8천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딱 2000 달러, 여기까지만 반등을 해주면 심리적으로 엄청 빡센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7만 달러,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 이게 진짜 이제 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7만 달러 돌파 시점 언제쯤이 될 것인가, 대선 전에 7만 4천 달러에 대한 돌파 리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정서적으로 이렇게 조금 흥분 상태가 되면 어김없이 이게 한번 조정이 또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미국 대선이라는 너무 강력한 재료가 지금 선명하게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괜히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진짜 지금 장난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59% 주변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3년 최고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이런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면서 언제 어디까지 치솟아 오를 것인가, 그런 부분들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이슈인 거죠. 지금 폴리마켓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60%대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해리스와는 정말 20%포인트 수준의 격차, 이 갭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이게 베팅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왜곡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실제 20%포인트 갭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오류 가능성,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조작성 등을 염두에 두더라도 판세는 상당히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뒤집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활했다. 트럼프와 해리스,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라는 게 지금 관건이죠. 뉴욕타임스는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편향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걸 썼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전제로 달잖아요. 박빙이지만이란 걸 달고 있잖아요. 이게 폭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였으면은 이거에 지금 방점을 찍었죠. 그런데 뉴욕타임스니까 제목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기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베팅마켓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주 기점으로 트럼프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대표적인 게 트럼프 미디어와 비트코인이잖아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17일 기준으로 전날 대비 15% 이상 상승을 했고, 10월 4일 이후로는 지금 90% 폭등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증시에서 민코인 수준이죠. 여기에다가 트럼프 직접 관련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트코인 역시 69,000달러를 터치하는 강력한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활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 당장 사례가 두 가지가 너무 쉽게 포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조차도 이런 기사를 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대놓고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지표를 보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이 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말까지 8만에서 9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엄청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진심인 그런 곳이죠. 실제로 이게 지금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과 비트코인 현물 가격 흐름을 겹쳐놓은 건데 되게 재밌죠. 이 주황색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인데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0% 수준으로 가니까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언저리까지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QCP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10% 이상 반등을 하면서 69,000달러를 기록하는 등 7만 달러가 가시화된 한 주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주일 내내 상당 규모의 유입을 보였고, 이런 지속적인 유입은 기관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의미 부여도 되고, 이번 사이클이 지난번 사이클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재료이고,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악셀을 밟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이게 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랙록의 CIO, 이 정보 책임자가 나서가지고 사실상의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정보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마라 코헨이 무려 CNBC에 출연을 해서 내부적으로 포착된 정보들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블랙록이 되게 재밌죠. 거기다가 CNBC는 뭐 월가에서 돈과 관련해서는 뭐 돈 있으면 CNBC에 출연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 그냥 나올 정도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월가에 새롭게 진입한 암호화폐 매니아들이다. 우리는 펀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상장 상품의 이점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의 80%가 직접 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미들도 엄청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발행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개미들 잘 이끌고 이 시장 잘 형성해 가면서 하나의 축을 만들고, 또 다른 측으로는 블랙록의 전통 고객들인 어마어마한 큰손들을 우리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맥락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되게 너무 약간 전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사마라 코헨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코헨이 나와서 코인 얘기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 있는 11가지 상품들이 최근 5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모두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출시 이후에 누적 순이익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아주 섹시한 그런 데이터까지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최고 정보 담당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썰풀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지금 10월 17일 가장 따끈따끈한 어제 데이터를 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250억 달러 돌파했고 38만 5천 개 비트코인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미국 ETF의 역사, 그러니까 암호화폐 ETF가 아니고 미국 ETF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 주인공이 지금 블랙록이고, 그러니까 오야붕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함께 판을 만들면서 월가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인더스트리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트 제라시가, 물론 이 사람은 ETF 스토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ETF를 띄워야죠. 그런데 이런 멘트들이 상당히 팩트에 기반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된 560개 넘는 ETF들 중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인 ETF는 8개에 불과하다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적인 상황이다. 딱 봐도 인상적이잖아요.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골드 ETF가 첫 출시됐을 때와 비트코인 ETF가 첫 출시됐을 때를 비교하는 거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 첫 해부터, ETF 말하는 거예요. 금 ETF 출시 첫 해 요 정도 스멀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뽕 빵 터진 거죠. 벌써 200억 달러 이상 출시 첫 해. 너무 재밌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11일에 출시됐으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건데 이제 10월 중순, 진짜 딱 10개월 만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 560개 넘게 ETF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ETF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넣고 있다라는 거, 금융 시스템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의 여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너무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여기에다가 미국 SEC가 이번 주에 진짜 큰 건 하나 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승인해 버린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대상이고, 9월에 나스닥에다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 다각화가 진짜 이제 앞으로 남은 거죠. 투자 다각화가 더 빡세게 이루어지겠구나,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더 빡세게 펼쳐지겠구나, 이걸 지금 미국 SEC가 승인을 했구나. 이건 과연 어떤 방향성 세팅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던져주는 미끼가 아닌가. 이걸 또 미국 SEC가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돈이 들어오고, 이 과정을 미국 SEC가 또 백업해주는 결과를 더해주고, 여기에 미국 대선 이슈까지 트럼프 우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대선 직전에 이른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가 그냥 쐐기로 말뚝박게끔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리스 이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짙게 갖게 만든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재료가 비트코인을 백업해 주다 보니까 무려 이전 사이클 고점인 69,000달러를 터치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을 선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74,000달러 전고 돌파 며칠 안에 올 수 있다. 대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몇 주 안 남았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강세장의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결국엔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연준 금리 인하,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확장, 대륙별로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 앞으로 그런데 조금 더 이게 강화될 거라는 거, 판단은 나한테 달린 거다. 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각 사이클의 패턴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이클 최대치를 뭐 40만 달러 이상으로 해놨는데 이건 약간 희망회로 성격이고 한 요 정도 사이 20만 달러 전후로 이번 사이클 고점만 만들어주면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하나의 어떤 인더스트리 영역으로서 제도화의 과정에 아주 정착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라고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스탁머니 리잘드가 올린 건데 사이클 간다라는 거예요. MACD도 지금 크로스 나오고 간다. 요때 작년 요맘때인 거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거쳤던 요 흐름이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월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꼬라박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꼬라박아서 최소 타깃이 12만 7천 달러래. 인버스 차트예요.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인버스 차트 보니까 와 이거 헤드앤숄더 패턴 제대로 완성되면 한번 빵 해서 투더먼 나오겠는데 12만 달러까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모멘텀이 나와줄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진짜 임팩트 센 재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SEC 항소 이 서류 기한 미준수 논란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 SEC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의 멘트 요청에 대해서 제 시간에 제출된 거다라고 공식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법원이랑 얘기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접수 단계에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해진 상황을 보면. 그래서 엘레노 테렉 같은 경우에도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SEC 신청서가 반송되지 않은 거라면 아마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새로운 한 주에 리플의 답변, 리플이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제 항소 요지서를 법원에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하게 될지 사실 SEC의 항소 요구서에 담긴 이 C폼에 들어간 내용들이 워낙 별로여서 워낙 다 이걸 왜 항소심으로 갖고 가는 거지? 라는 결국에는 벌금 더 뜯어내겠다라는 건가? 차라리 그럼 벌금 가지고 쇼부를 보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어가지고 아마도 리플 측은 이걸 가지고 조질 겁니다. 아니 XRP 자체가 증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뭐 리플랩스가 2차 시장 판매를 방관했다. 이거에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보자는 거야? 뭐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나서 뭔가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잭 더 리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SEC가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한다. 트럼프는 임기 첫날 갠슬러를 해고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로 전제로 깔고 결국에는 SEC 리더십이 바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판이 깔릴 거야. 지금의 이런 우악스러운 방식으로는 안 돼. 끝났어. 저도 사실 이걸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아니 세상에 비트코인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위상을 갖게 되고 SEC 위원장이 로빈후드 CEO를 비롯해서 이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에 대한 우악스러운 소송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선 이슈를 트럼프 쪽에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항소 이거 걱정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XRP 랠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짜 뭐 대선이 일단 당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펼쳐질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소송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치코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워진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도치코인에 막 많이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닌데 워낙 지금 이 버즈가 느껴져 가지고 자꾸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치 밈코인의 색깔을 잇게 되면서 정치 밈코인 대장주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트럼프 유세 지원을 이 펜실베니아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인류 진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도치 부서가 보장할 것이다. 이걸 굳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풀어서 표현을 하지 않고 도치 부서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났고, 또 요때 지난주에 막 춤까지 췄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효과가 정말 상당하다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머스크의 또 이런 입김으로 인해서 도치가 급등세를 타고 있고, 약간 테마주 성격이어서 급등 나왔다가 어느 정도의 급락 나왔다가 이게 지금 막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참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도치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막 전폭적인 얘기도 나와요. 이거는 지금 맥스가 올린 건데 포물선형 파라볼릭 움직임이 나올 거다. 1달러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치코인이 일단 민코인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대선 영역과 상관없이 도치가 움직여주면 다른 민코인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 주면서 약간 유동성 확대 역할을 또 민코인들이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알트 시즌의 문이 11월과 12월을 거치면서 연내에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알트 시즌 인덱스 보면 어제보단 좀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고, 알트 시즌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딱 요런만큼 요때 상황만큼만 반복이 되면 좋겠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준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